Sometimes I feel like I'll never partner. 화이팅! 화이팅! Sometimes I feel like 화이팅! My only friend. 화이팅! Hey. It's the city I live in. The city of Angels. lonely as I am, together with love. I drive on the streets. 2026년 나의 베스트 러닝 것 같아. 너무 좋아. She knows who I am. She sees my good deeds and she kisses the wind. And I never worry. Now that is a lie. 오늘은 밖에 비도 오고 하니까 제목에서 보셨듯이 진대. 오랜만에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2D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D이기 때문에 입체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평면 속의 존재예요. X축과 Y축 이외에 높이라는 걸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은 3D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3D 물체를 올려놓으면 여러분의 눈에는 이게 레드블로 보이겠지만 2D에 저는 그냥 큰 원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저는 높이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2차원의 세계에서는 높이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레드블을 어떻게 해도 저에게는 원으로 보이거나 선으로 보일 뿐입니다. 전체를 볼 수 없어요. 2차원 안에 저는 평면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3D의 세계로 넘어오면서 이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레드불이었네, 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밑변 X축, Y축이 있고 높이까지 있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우리는 사실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 4차원이라 하면 차원이 하나 더 있다는 소리인데 그 차원이 뭐냐? 시간이라고 해요, 시간. 하지만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축인 시간을 단편적으로밖에 인식을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아까 2차원에서의 제가 높이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잘려진 원으로 보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4차원적인 존재는 아니니까 새로운 축인 시간을 단편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4차원을 감지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시간을 단편적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마치 아까 걔가 이 전체 입체를 선으로 인식했듯이, 하지만 4차원적인 존재는 이 전체가 보이겠죠. 시간의 전체가 보일 거예요. 그 4차원 존재가 나를 보면 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뭐 내가 없어지는 죽을 때까지가 내 몸에 쫙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체가 한 번에 다 보일 거란 말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져 있겠지. 이 계속 늘어지는 게 막 죽을 때까지 쫙 돼 있고 이쪽은 뭐 태어날 대로 쫙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말은 미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생긴 대로 산다, 팔자대로 산다. 그러니까 미래도 어느 정도 대세는 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사주팔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또 아시다시피 그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그걸 보는 실험 있잖아. 그거를 해보면 빛이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는데 그 성질은 언제 결정되냐면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에 결정된다고. 빛이 우리가 관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그걸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는 순간에 이게 파동인지 입자인지 정해진다는 실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미루어 보면 미래라는 거는 대세는 결정이 돼 있지만 내가 그 순간순간 그 미래를 목격하는 순간에 결정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그 결정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래의 대세에 어긋나게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에 순응해서 거기에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당연히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되겠지. 내가 생긴 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순리고 내가 그게 편하고 억텐이 안 나오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미래의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논리적인 프로세스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S들이 하는, 저 ISTP라서 S입니다. S들이 하는 결론 도출 방식, 이런 일이 있었을 거니까 요럴 것이다 라는 접근 방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저 새끼 갑자기 존나 헛소리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N들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느낌들을 잘 느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관에 대해서 예전엔 굉장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뭐 개소리다, 운이 좋아서 맞췄을 뿐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직관이라는 거는 약간 예지적인 냄새를 맡는 능력이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몸이 굉장히 지쳤을 때, 이성이 마비되고 무의식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갑자기 뭐 뜬금없는 생각이 든다, 이런 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개소리죠. 그저께인가 우리 와이프가 사색이 돼서 천정을 딱 가리키면서 벌레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좀 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저도 접근을 했죠. 무서우니까 저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의연해야 됩니다. 이럴 때가 점수 딸 수 있는 기회니까. 그래서 아무튼 가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러브버그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치킨타월 2장 써서 죽였죠. 아, 요새 러브버그가 돌아다니네. 그리고 이제 다음날 돼서 출근하는데, 요즘 운전해서 출근하거든요. 영동대교 위에서 창문 열어놓은 대로 또 러브버그 들어온 거야. 그래서 물티슈로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올해 통산 2번 러브버그를 잡아 죽였는데, 제가 잡은 러브버그를 2마리라고 해야 될까요? 4마리라고 해야 될까요? 러브버그를 죽이면 1마리를 죽인 거가 되나요? 2마리를 죽인 게 되나요? 한 마리님이 죽어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죽은 거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인 거죠. 아, 역시 디에디트 답을 얻었습니다. 그게 나한테 궁금했었거든. 디에디트 10주년 축하드립니다. Walton can tip it. Bryant with the save. Oh, you gotta get a shot here. Final seconds. Bryant for the win. Bang!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코비 브라이언트. LA 레이커스의 레전드, 아니 NBA 전체를 통틀어도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선수일 겁니다. NBA를 전혀 모르는 저도 마이클 조단, 뭐 샤킬 오닐, 그 다음에 뭐 코비 브라이언트예요. 아무튼 이 코비 브라이언트는 2000년대 후반 NBA를 씹어먹던 선수였습니다. 최고의 플레이어였어요. 가장 최근 소식은 2020년 1월에 헬기 사고로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41세의 나이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왜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코비 브라이언트 얘기를 하냐면, 며칠 전에 우연히 이런 인터뷰를 봤어요. I always think that there's two types of players who love to win and players who hate to lose. Which one are you? I'm neither, meaning that I play to figure things out. Figure things out. 알아내기 위해서 플레이를 한대. I play to learn something. 뭔가를 배우려고 플레이를 한대. Because I think if you play with a fear of failure, or you play with the will to win, or that supersedes the fear of failure, I think it's a weakness either way. 그러니까 내가 이기려고 플레이하려고 하나, 지지 않으려고 플레이하는 거 둘 다 내가 fear, 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공포 베이스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Right? Because if you play with the fear of failing, you'll have the pressure on yourself to play, to capitulate to that fear. If you play with the sense of I want to win, then you have the fear of what happens if you don't. But if you find common ground in the middle, in the center, then it doesn't matter. You're unfazed by either, right? And that enables you to really just stay in the moment, stay connected to it, and not feel anything other than what's in front of you. So I try to just be dead center. 그 압박받는 순간에 최고의 집중을 하고 눈앞에 놓인 현실에 프레젠트 하려면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이 어딘가 중간에서 동기를 부여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간 지점이 뭐야? To figure things out. 역시 한 분야에서 정점 찍은 사람은 다르겠구나. 저는 이 진짜 인터뷰를 보면서 답답했던 속이 확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 이거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엄청 하거든요. 이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순간에도 난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런 거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이렇게 제 나이가 될 정도까지 일을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돈이 일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니 뭐 하물며 돈도 그래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이기는 거라면 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 fear, 공포를 기반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코비에 의하면. 알아내라. 일을 하면서 나는 이걸 왜 좋아할까? 나란 사람은 왜 이런 건 싫을까? 왜 이건 이렇게 하고 싶어 할까? 그리고 이런 건 나는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싫어하고, 이런 건 나는 싫은데 다른 사람은 왜 좋아할까? 나는 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이 음악을 고르는, 3초 나오는 음악을 고르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결국 우리가 일을 통해서, 이게 일이든 아니든 한 분야에 시간을 갈아받고 열정을 갈아 넣고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 속의 나라는 걸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나란 놈이 어떤 놈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아까 전에 4차원의 그 시간 개념 있잖아요. 그 시간 개념 안에서 조금 더 순리대로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죽을 때 누워서 그런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인생을 잘 살았나? 근데 거기서 인생을 잘 살았던 거는 내가 퇴사하고 세계 일주 다니면서 패러글라이딩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나다운 게 뭔지를 알아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냈을 때 느껴지는 어떤 충족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개소리인가요?